원장입니다. 오늘은 내시프로 블루와 R파일럿을 이용한 쉽고 빠른 근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관 성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이스타이 인스트루멘테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레시프로케이션 파일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CT를 이용해서 지금 치아의 모양을 재형상화한 모양입니다. 평소에 만나 뵙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치아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자, 소구치만 이럴까요? 대구치 역시도 이 에피칼 서드 부분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관 치료를 할 때 성형이 되는 그 부분은 실제로 그 전체 근관의 면적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도 사실 이렇게 치아의 치수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기계적 성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근관 성형의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감염된 상아질의 제거, 그리고 근관 세정제의 통로를 확보하거나 그 다음에 근관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감염 상아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반해서 지금 현재 근관 치료에서는 근관 세정제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차피 근관 성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로 파일이 근관면에 닿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자, 증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환자는 지금 하악 소구치 부위에 피스툴라가 이제 생겨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뿌리 끝에 이렇게 염증이 이제 생긴 상태이죠. 실제로 이제 하악 소구치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치아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확인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꼭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마이크로 CT 사진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일단 뭐 이 근관을 다 찾아서 내가 제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긴 했지만 일단은 억세스 오프닝하고 근관장을 측정을 했습니다. 모든 근관장이 페이턴시가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고 끝까지 들어가지 않는 근관도 실제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어느 부분은 근관 성형을 했고 어느 부분은 사실 근관 성형을 하지 못했지만 충분한 이제 이리게이션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고 그 이리게이션을 충분히 한 다음에 가압 충전을 이용하여 3디멘저널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뭐 충전의 사진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으시다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세균의 숫자를 어떻게든 줄일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환자의 누공은 상실됐고 1년 정도 이제 팔로우업을 했을 때 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 병소의 크기는 상당히 많이 감소돼서 이 치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잘 유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관 성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감염된 상아질을 제거하고 안에 있는 세균을 바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떤 세정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근관 성형을 하는 방법 중에 사실 예전에는 이제 핸드 파일이나 이런 걸로 근관 성형을 했지만 사실 지금은 거의 많은 수의 임상가들이 그 나이타이를 이용하여 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핸드 파일을 학생 때 보통 이제 학부 때 배웠던 거는 핸드 파일을 이용해서 스텝백 테크닉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실 핸드 파일로 뭔가를 성형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만곡을 따라가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상방부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덴틴 데브리가 밖으로 나가는 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고자 코로나 쪽이 더 넓어지면 덴틴 상아지 장사가 그 치근단 공 밖으로 나가는 양이 준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제 스텝 다운 테크닉이라는 것도 이제 핸드 파일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약간 변형해서 전동기구, 그 전동기구는 이제 잘 부러지기 때문에 이제 부러지고 잘 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나이타이가 도입되면서 근관 성형의 나이타이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 근관 성형을 하는 나이타이로 근관 성형하는 방법을 이제 크라운 다운 테크닉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크라운 테크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넓은 테이퍼에 파일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굉장히 넓은 테이퍼가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걸려서 들어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통 테이퍼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이퍼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넓은 걸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이것보다 작은 테이퍼에 나이타일을 넣으면 더 깊은, 더 많은 이제 양이 들어가게 되고 이거보다 또 더 작은 테이퍼에 그런 나이타일을 넣게 되면 더 많은 깊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테이퍼를 줄이다 보면 워킹 랭스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크라운 다운 테크닉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초창기 이제 1990년대에 있던 나이타이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초반에 나왔던 나이타이들은 대부분 일정한 테이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테이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콘스탄트 테이퍼라고 불렀고요. 선생님들이 가장 익숙한 거는 어떻게 보면 02 테이퍼겠죠. 하지만 이제 04, 06 이런 테이퍼들의 이제 그 파일들이 나오면서 조금 다른 방식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크라운 다운 테크닉을 이용해서 근간 성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테이퍼, 뭐 12 테이퍼나 10 테이퍼의 경우에는 이제 헤드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길게 뭔가를 제작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콘스탄트 테이퍼의 한계가 있긴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02 테이퍼하고 06 테이퍼를 비교해 보면 02 테이퍼 같은 경우에는 1mm 상방으로 1mm 될 때마다 0.02mm씩 다이아메타가 증가하게 됩니다. 06 테이퍼 경우에는 1mm씩 파일이 짧아질 때마다 0.06 다이아메타씩 이제 폭경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콘스탄트 테이퍼가 아닌 그 나이타이마다 테이퍼를 이렇게 부분 테이퍼를 다르게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발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테크닉이 조금씩 변화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베리어블 테이퍼라고 보통 말하고 또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테이퍼라고 말해서 이거를 프로 테이퍼라고 해서 런칭을 했고 이 파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이타이 파일을 근관장만큼 다 넣어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창기 나이타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파일은 프로파일인데요. 이 프로파일은 콘스탄트 테이퍼를 갖고 있습니다. 뭐 요거 사용자의 지시사항대로 저희가 한번 요거를 확대를 한번 해보면요. 그렇죠. 이렇게 40번 큰 테이퍼, 30번, 자 06, 20번 06, 25번 06, 20번 06, 저 25번 04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개수의 파일을 사용해야 우리가 20번 06 테이퍼까지 이제 시근단 이제 뭐 근관장만큼 확대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실제적으로 상당히 복잡했지만 이거에 비해 핸드 파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1990년도 초반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사실 지금도 프로파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테이퍼 유니버셜, 그러니까 프로테이퍼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개량한 프로테이퍼 유니버셜이 나오면서 조금 지금과 사용 방법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요거는 콘스탄트 테이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근관장이 정해지면 근관장만큼 차례대로 이제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숫자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또 이게 배우기가 굉장히 이제 쉬운 그런 이제 형태의 파일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스템에서 취급을 하는 VDW사에서도 요거랑 이제 거의 같은 컨셉에 이제 물론 요거는 이제 베리어블 테이퍼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제 재질도 이제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M2라는 파일을 이제 런칭을 합니다. 이 M2라는 파일은 처음에 코로나를 무언가로 확대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워킹 랭스가 정해지면 차례대로 근관장만큼 파일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뮬테니어슬리 이제 스웨이핑이라고 해서 모든 파일을 전체 근관장 길이까지 사용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백도 아니고 스텝다운도 아니고 그냥 치근단 쪽으로 전진하면서 업다운하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그 디자인이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번 04, 15번 05, 20번 06, 25번 06까지 해서 25번까지 확대하게 돼 있고요.
10번 04하고 15번 05가 있어서 이 파일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나이타이의 글라이드 패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글라이드 패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쉐이핑은 보통 이제 25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붓질하듯이, 보통 이제 브러쉬 모션이라고 그러고 브러싱 액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붓질하듯이 만곡의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그 만곡의 정도를 조금 이렇게 줄이게 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워킹 렉스만큼 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사실 이렇게 그 25번 파일로 상방을 확대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테크닉적으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이렇게 GGD를 쓰던 거는 지금 사실 GGD를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제 뭐 25번 파일로 브러싱 모션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 GGD를 쓰신다면 한 4번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코로나를, 그러니까 저렇게 25번 06 테이퍼 파일로 코로나를 확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숫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를 확대하는 전용 파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VDW사에서는 인트로 파일이라는 게 나와 있고 타사 제품들도 많이 있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25번으로 코로나를 확대하는 것, 이것을 뭐 프로테이퍼 SX나 프로테이퍼 S1, 사실 이제 프로테이퍼 S1을 상당히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템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인트로 파일, 그 다음에 뭐 신흥에서 취급하는 K3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만곡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브러싱 모션을 통해서 이렇게 만곡을 피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치아의 근간 치료할 때는 만곡이 상당한 만곡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비칼 부분에 만곡을 제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만곡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GGD 역시 우리가 보통 이제 GGD 게이트 글라인드 드릴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 게이트 글라인드 바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약간 브러쉬 모션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서양 배 모양으로 이제 생겨 있는데 이 서양 배 모양의 상단부 이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만곡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덴틴, 그러니까 펄팔 월이죠. 펄팔 플로어가 아닌 펄팔 월 쪽을 제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이제 크게 이제 뭐 치아의 스트립 퍼포레이션이나 뭐 그런 일들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 좋은 나이타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GGD들을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증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끝에가 삭제되지 않는 이제 엔도지바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엔드 쉐이프를 가진 그런 발을 이용해서 오프닝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덮여 있는 이런 덴틴 쉘프 같은 것들은 이런 라운드바 같은 걸로 이제 제거를 합니다. 또한 이런 울트라소닉이나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억세스 오프닝이 끝나면 보통 이제 스카우팅이라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카우팅은 보통 이제 10번 파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10번 파일을 이용해서 그 프리 만곡을 주고 그 만곡을 통해서 얼마나 만곡이 있는지, 만곡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정 근간장이라는 걸 이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사선 사진에서 한 2mm 정도 뺀 그 길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방사선 사진에서 한 20mm 정도라고 이게 확인이 되시면 그거보다 한 2mm 정도 뺀 18mm까지 10번하고 15번 핸드 파일을 이용해서 확대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나이타이는 길을 따라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타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통 글라이드 패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번하고 15번 핸드 파일로 보통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정 근간장까지 10번하고 15번 핸드 파일로 어느 정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살짝 짧게 1mm 정도 짧게, 보통 뭐 한 17mm 정도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제 보시면, 그래서 17mm까지 25번 06 테이퍼 M2 이런 걸 이용해서 코로나를 이렇게 브러쉬 모션을 이용해서 확대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인트로 파일이나 아니면 뭐 프로테이퍼 XX, 그다음에 X1 이런 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파일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임상가한테는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선생님들이 10번, 15번으로 확대한 그 길이,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18m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길이보다는 살짝 짧게 하셔야 이제 렛지나 이런 게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마치게 되면 이런 양상을 띠게 되고요.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오릴 파이스를 확보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제 GGD나 이런 거를 또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트로 파일로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GGD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근관장을 측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에이펙스를 가르치는 데서 0.5mm를 뺀 길이를 이제 근관장으로 보통 사용하게 되죠. 자, 근관장이 측정이 되면 10번 핸드 파일을 이용해서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번 핸드 파일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선생님들이 만드셔야 그 다음에 나이타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다른 나이타이의 경우에는 15번 핸드 파일까지 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M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 직경이 작은 그런 나이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타이들이 어떻게 보면 또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0번 핸드 파일까지만 근관장까지 그 슈퍼 루즈하게 이렇게 확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라이드 패스가 형성된 다음에 와동을 조금 정리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와동을 정리하게 되면 좀 더 이제 나이타이가 들어갈 때 편하게 낼 수 있고요.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버칼 같은 경우에 한쪽이 근관장이 18.5고 저쪽이 19.0이면 다 18.5로 맞추면 아무래도 조금 스피디하게 근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이나 이런 게 교체될 때마다 NOC에서 반드시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가득 이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항상 근관 성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관장이 측정이 되고 근관장이 결정이 되면 편하시게 이런 식으로 10번, 15번, 20번, 25번까지 근관장만큼 이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 확대를 하실 때는 이제 패킹 모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업다운으로 이런 식으로 나이타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25번 이상 해야겠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3005, 3504, 이제 4004를 이제 선택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M2를 이용해서 이제 정방향으로 도는 그런 나이타이로서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관 충전을 한 모습이고요. 근관 충전 엑스레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익숙하신 그 한쪽 방향으로 도는 나이타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 방향이 아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이제 150도, 30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동 방식이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됐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닥터 야레드 선생님께서 그 인터내셔널 엔도돈틱 저널에 이런 논문을 냈는데요. 25번 프로테이퍼, 그러니까 F2 프로테이퍼죠.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 컨티뉴어스하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150도 돌았다가 30도 이렇게 백하는 그런 모션을 통해 가지고 나는 앞에 있는 파일들 S1, 뭐 F1, S2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F2 하나만으로 이렇게 확대했다는 케이스를 여러 개를 모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논문이 나왔을 때 다들 이제 새로운 구동 방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그 닥터 야레드 선생님이 요 내시프록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 이제 댄슈플라이어와 컨택이 있었기 때문에 댄슈플라이어도 비슷한 웨이브1이라는 그런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제 요 레시프로케이션 모션을 창시하신 분이 닥터 야레드 선생님이 레시프록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레시프록이 만들어졌을 때 요거를 일정한 이런 순서대로 썼어도 됐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25번 파일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컨셉으로 일단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파일이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냥 정방향 같은 선생님들이 돌던 그런 이제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면 아무 파일이나 꽂아서 레시프로케이션을 쓸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회사 측에서 피하고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게 했고, 그래서 파일의 플룻의 방향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프로케이션을 사용하시려면 이제 특수한 모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레시프록 모터라는 것이 있어야 이제 레시프로케이션이 가능하고요. 뭐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 핸드피스도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내시프록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150도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도 이렇게 백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돌면 걸리던 이제 토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죠. 그 RPM은 300 RP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레시프로케이션 무브먼트를 하는 파일들의 특징은 토셔널 프랙처에 굉장히 큰 저항이 있고 사이클릭 패티그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있고 없다는 것도 있지만 사이클릭 패티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티뉴어스하게 사용하던 거에 비해서 내구성이 한 6배 정도 증가했다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저널들도 많이 있고요. 자, 번호는 2508, 4006, 50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M2하고 굉장히 똑같이 생겼고 M2하고는 딱 거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자, 이게 큰 장점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임상가들이 받아들인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쉐이핑 타임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장점은 이제 파일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제 여기게 되죠. 하지만 이 파일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진입 장벽이 약간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익숙한 거에서 약간 벗어나셔야 되니까요. 자, 사용하는 방법도 일단 이 파일을 받아들이게 되면 패킹 모션으로 계속 끝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임상가들이 이제 그게 편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보통 이제 3 패킹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3번 이렇게 패킹을 하시고는 제거하고 페이턴시 하시고 이리게이션 하시고 3번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일 하나로 많은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리게이션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사용하셔야 요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이 나왔을 때 다른 이렇게 우리가 컨티뉴어스하게 사용하던 파일들, 그런 파일들을 여러 개, 5개에서 6개 정도 사용한 것과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을 하나 사용한 것, 요거 2개를 비교한 논문에서 봤을 때 성적이 비슷하다. 그래서 레시프로케이션 모션을 가진 나이타이로도 충분히 확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은 어느 정도 2000년에서 10년 후반에 충분히 이제 검증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릭 패티그나 이제 토셔널 이런 프랙처에 대한 저항도 상당히 좋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을 한번 M2와 비교해서 보시면요. 자, 우리가 M2 25번을 위해서 코로나를 이렇게 확대하고 뭐 M2 25번이 아니시면 코로나를 확대하는 그런 전용 나이타이를 쓰는 것도 편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10번, 15번, 20번, 25번 이렇게 사용했던 걸 우리가 내시프록을 쓴다고 하면 내시프록을 이용해서 코로나를 확대하고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코로나를 확대하는 나이타이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엔진을 좀 수정해야 된다는 불편감이 있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3 패킹해서 코로나 V에서 미들, 이렇게 또 미들, 그 다음에 에피칼. 항상 패킹을 3번 정도만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레시프록의 개발자인 닥터 야레드는 글라이드 패스를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생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타이에 대해서 코로나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글라이드 패스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듯이 글라이드 패스가 있으면 성적이 더 좋게 나온다는 것은 저널에서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가는 어떻게든 물론 이제 레시프록은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글라이드 패스를 꼭 만들고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용하시면서 파일이 부러지거나 이런 것도 많이 막을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듯이 레시프록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
25번 이제 내시프록으로 코로나를 확대하고 뭐 다른 나이타이로도 확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M2에는 10번이 있습니다. 요 10번으로 이용해서 글라이드 패스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시프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예지성 있는 이제 근간 성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글라이드 패스는 어떤 그런 개념이냐? 보통 우리가 이제 핸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프리 커브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기 때문에 텍타일 센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렛지나 이런 거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나이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타이는 이제 핸들이 없는 기차이고 핸드 파일은 우리가 자동차처럼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나이타이는 기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찻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기찻길이 결국에는 글라이드 패스다. 그래서 글라이드 패스 없이는 나이타이는 이렇게 자기 길을 찾아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10번하고 15번 핸드 파일을 이용해서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던 걸 우리가 이제 10번에서 15번 핸드 파일로 확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이제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10번에서 15번 넘어가는 것과 15번에서 20번 핸드 파일 넘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10번에서 15번 넘어가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나이타이를 이제 만들어서 글라이드 패스를 만드는 거를 이제 숫자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M2는 이제 10번 이제 나이타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시프로케이션이 되는 알파일럿이라는 이런 이제 글라이드 패스를 만드는 파일을 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일럿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레시프로케이션을 사용하는 파일을 쓰신다면 파일 우리가 그 엔진의 구동 방식을 이렇게 변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편리하게 느낄 수가 있죠.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12.5, 그 다음에 테이퍼는 이제 4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 이제 정방향으로 도는 그런 나이타이에 비해서는 훨씬 좀 내구성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코로나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존에 이제 M2나 이런 M2 10번 이렇게 이용하던 거를 이렇게 알파일럿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엔진의 변화 없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내시프록이라는 게 개발됐고 내시프록은 이제 컨벤셔널 나이타이를 이용한 것이고요. 내시프록 블루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이 블루는 그 컨벤셔널 나이타이와 다르게 이제 CMI어 계열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셨던 그런 컨벤셔널 나이타이는 우리가 이제 밴딩을 하게 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스프링백이라고 합니다. 원래 위치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블루 와이어, 골드 와이어 이런 것들 흔히 이제 컨트롤드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이런 파일들은 완전히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열을 확 높이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래서 이런 파일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래도 트랜스포테이션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만곡이 있는 것을 예전 다른 파일보다는 훨씬 잘 따라간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한 사이클릭 패티그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번 다회 사용을 해도 잘 부러지지 않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술자가 느끼기에는 차이는 그러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삭제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숫자 그거는 느낌이고 저도 이제 삭제가 잘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제 삭제되는 양의 차이, 그다음에 속도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열 처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되죠. 네, 그래서 요 블루와이어 같은 걸 사용함으로써 더 예전보다 훨씬 이제 플렉시빌리티가 훨씬 좋아지는 거고 사이클릭 패티그에도 굉장히 저항하게 되는 그런 그 성질을 갖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내시프록과 내시프록 블루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25번, 40번, 50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CMI어 계열은 여러 가지 색을 띠게 되는데 그 열 처리하는 온도, 그다음에 처리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보라색을 띠게 되고 어떤 거는 이제 노란색을 띠게 대부분 이제 골드 색깔. 그래서 이제 뭐 웨이브온 골드나 이제 프로테이퍼 골드 같은 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란 색깔, 블루. 그래서 뭐 내시프록 블루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M2도
같은 이런 식의 이제 와이어를 이용해서 그 노테이트 파일이라고 다시 런칭을 했고 이제 뭐 수입 단계에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오스테나이트나 이제 마르텐사이트 이렇게 이제 나이타이는 보통 분자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내시프록 블루는 마르텐사이트 상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내시프록 과거 거 보통 이제 요새는 그걸 내시프록 클래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내시프록 클래식은 이제 오스테나이트 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테이퍼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기존의 뭐 내시프록과 동일합니다. 25번 08, 40번 08, 50번 05. 네, 그래서 사용 방법도 거의 일치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파일럿을 일단 쓰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날도 이 25번 그 내시프록 블루로 보통 확대를 하고요. 이게 익숙치 않으시면 코로나를 확대하는 다른 파일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내시프록을 이용해서 코로나를 일단 확대하고요. 이 부분은 인트로 파일이나 뭐 프로테이퍼 X1 이런 걸로 대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관장이 결정된 후에는 이렇게 이제 글라이드 패스를 만드는 파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M2 10번을 사용하셔도 되고 기존에 M2를 쓰셨다면 아니면 이렇게 이제 내시프로케이션을 하는 알파일럿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25번, 그 다음에 40번. 자, 25번으로 나는 조금 에피칼 사이즈를 작게 하는 편이다라고 하면 25번으로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40번으로 더 추가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개인 성향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5번으로도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이제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디스탈은 뭐 당연히 이제 40번으로 마무리해야겠죠. 메지알도 40번. 그 다음에 이제 디스토 링갈은 이제 25번으로 이렇게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이제 40번으로 마무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나는 이제 내시프록만으로 확대하는 거는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를 확대하는 이렇게 프로테이퍼 X1 이런 거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내시프록 쓰시고 그 다음 뭐 다음 네온시가 되겠죠. 다음 네온시에 이렇게 이제 30번 그 다음에 디스탈 같은 경우에는 40번을 추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트레이트한 근관은 근관장 측정하시고 25번 쓰시고 코로나를 사실은 이제 확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증례죠. 이렇게 이제 40번까지 확대하시면 파일 두 개로 편안하게 빠르게 근관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시프로케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내시프록 파일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M2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그렇죠? 코로나를 25번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10번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를 사실은 이렇게 만곡이 심하면 코로나를 확대하지 않고는 저런 식의 결과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내시프록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전 케이스처럼 코로나 확대 없이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2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M2 10번으로 글라이드 패스를 잡고 나머지 부분을 25번 내시프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R 파일럿과 내시프록 블루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블루,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선생님들이 별 이유 없이 지금 내시프록으로 나는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고 하실 때는 클래식보다는 내시프록 블루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CMI어가 클래식 컨벤셔널 나이타이에 비해서는 훨씬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 한국 실정에서 사실 일회용으로 나이타이를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회 사용하더라도 잘 부러지지 않는 파일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봤을 때 일단은 내시프로케이션 모션을 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내시프로케이션 모션을 하는 것 중에서도 CM 와이어 계열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 내구성 부분에서 파일을 결정해야 된다면 내시프로 블루가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치과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컨셉도 변하고 재료도 변하고 예전에 변화라는 말, 그 말을 제외하고 영원한 건 없다고 이게 뭐 위대한 철학자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선생님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에서 이런 레시프로케이션이 되는 파일을 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요거를 접하시면 조금 임상이 그전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좀 예지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관 치료의 성공은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는 이제 근관 성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쉐이핑으로 뭐 세균이나 이런 걸 제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이핑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근관 세정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근관 충전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근관 치료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내용 중에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내시프로그는 원파일 시스템인가요? 사실 이제 회사에서는 다른 파일이 필요 없이 원파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광고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시프로그로 잘 접근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나 글라이드 패스는 충분히 만드시고 내시프로그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안전하고 뭐 임상 중에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원파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 도는 시스템과 내시프로케이션을 하는 시스템 이렇게 따로 있는 거 없지 그냥 구동 방식의 차이라고만 하시면 오히려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니엔도 시에는 내시프로과 내시프로 블루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일단은 CM 와이어 계열, 지금 컨트롤드 메모리 그런 와이어들은 니엔도 시에 상당히 사실 불편합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러고 주변에 있는 임상가들도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한 방향으로 도는 것들, 그것보다 내시프로케이션이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엔도 시에는 내시프로 블루 클래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충전 시의 겉다뻗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요? 보통 이제 04나 06 이런 것도 뭐 미디움 뭐 이런 것들을 커팅해서 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가장 편한 거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내시프로과 매칭이 되는 겉다뻗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그것만 선택하시면 다른 고민은 별로 안 하셔도 된다는 걸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